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중국의 최애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중 압박이 점차 거세지면서 1분기에 잘 가던 중화권 증시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대신증권 글로벌 ETF 박현정 연구원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가 좀 주춤한 사이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중화권 증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올해는 중국에 또 속는다. 중도속이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 올해는 좀 다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올해는 중국 기술주 위주로 좀 다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연초 이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중국 증시가 기술주 위주로 반등을 해왔는데 좀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는 사실 최근 몇 년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토를 투자하는 심천 종합지수나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7년에서 09년에 있었던 고점 대비 한 반토막 정도 났다고 보시면 되고 네.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8년 전고점을 좀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몇 년간 좀 중국 증시는 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 좀 상승을 했다가 네. 다시 또 박스권 흐름을 하면서 좀 하락을 하고 맞아요. 그러다 또 기대감이 생기면 또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러면서 좀 투자자들의 좀 신뢰를 다소 잃은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좀 한 2015년 이후로 보자면 이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투자를 하려면 강구통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강구통으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네, 다만 이제 제가 올해 중국 증시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산업의 신뢰에 대한 회복을 키워드로 잡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우회 수출,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가 이제 네. 증시 부양책밖에 안 남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와 같은 고밸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AI 산업에서 그들이 좀 패권 기업으로서 좀 독보적인 지위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네. 좀 딥시크 발생 이후로는 좀 이런 인식들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또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은 멀티플을 끌어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중국 기술주 좀 잘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증시 부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우회 수출이 좀 많이 차단된 상황에서 좀 중국 입장에서는 증시를 좀 버릴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런 관점에서 중국 증시가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속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원래 중도속이라는 말은 아니고 원래 리도속이라고 암호화폐 코인 중에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리플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차트 중에 이제 컵앤핸들이라 해서 이렇게 가는 차트가 있는데 네. 리플이 이렇게 가다가 올해 갑자기 이제 전고점을 이렇게 해서 컵앤핸들을 그렸는데 네. 이제 리플이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기 전까지 좀 기대감에 반짝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래서 약간 투자자들이 리또소 나 리플에 또 안 속아 이랬는데 중국 증시랑 좀 비슷하지 않나 해서 중도석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직접 만드신 맞습니다. 명칭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중도속 저희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도속이 아닐 거라고 이제 올해를 전망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산업 신뢰 회복과 그리고 중시 부양 노력으로 인해서 올해는 중도속이 아닐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미국의 대중관세 압박에 중국 증시 상승 탄력이 지금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중국 경기 회복의 가늠자로 꼽히는 제조업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0.5로 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거든요. 중국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관세 부과를 좀 앞두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증시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중국 제조업 PMI가 말씀해주셨던 대로 50.5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확장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2월부터 좀 확장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사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작년 10월부터 확장과 수축을 좀 계속해서 왔다 갔다 번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네. 좀 추세적인 확장 국면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저희 3월 양회에서 확인을 했듯이 중국 정부가 좀 내수 경기에 대한 부양 의지를 좀 크게 드러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구환신 정책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예산이 한 1,500억 위안 정도 됐었는데 네. 올해 그 2배인 이제 한 3,000억 위안 정도를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많이 늘렸네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GDP 대비로 봤을 때는 한 0.2% 정도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은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좀 최고로 지원을 많이 한 금액이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에서는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특히나 이게 이미 할당된 예산이 좀 조기 소진이 될 경우에는 네. 추가적으로 투입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는 좀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확장 국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딥시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5월 초에 차세대 모델인 딥시크 R2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죠. 네. 기존 예정일보다 더 빠르게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기술주 비중을 좀 확대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네. 어떤가요? 저도 이제 지금과 같은 조정장에 좀 중국 기술주를 확대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요새는 좀 내수 관련된 관심도 조금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좀 기술주를 더 좋게 보고 있고 네.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가 좀 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제 딥시크 차세대 모델이 좀 예상보다 빨리 좀 출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최근에 텐센트가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터리픽 10이라고 이제 새로 나온 신조어인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위스덤트리의 주식 헤드인 제프 매니거가 좀 사용을 해서 좀 인기를 얻게 된 용어인데 이제 터리픽 10이 매그니피센트 7을 무너뜨린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게 6개월 전인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 터리픽 10 기업들이 이제 AI 관련 인프라 투자 비중도 뭐 올해부터 이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중국 기술주들이 모멘텀이 살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기술주가 언제까지 갈까 이거에 네. 대한 고민은 많은 분들이 그걸 제일 궁금해하실 네.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기는 한데 네. 사실 이제 중국 AI 기업을 관련해서 조금 보자면 사실 AI 기업들에게 가장 큰 비용은 전력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 비용이 이제 그냥 일반 구글 서치 엔진에서 검색을 하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이 좀 10배 이상이요? 네, 맞습니다. 투입이 돼서 이제 전력 비용이 굉장히 큰데 중국이 지금과 같은 저가 비용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러시아에서 좀 값싸게 천연가스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러우 전쟁 중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 좀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좀 공급이 글로벌리 되지 않고 있어서 네. 좀 중국이 값싸게 이걸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러우 전쟁의 종전에 좀 개입을 네.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렸을 때 네. 굳이 러시아가 값싸게 중국에게 이제 천연가스를 싸게 넘길 필요는 없게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국 AI 기업들이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다시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를 기준으로 다시 이제 미국 기술주를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미국 기술주를 그때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점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JP모간에서 중국 소매주를 이제 매수할 때가 왔다라는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네. 뭐 소비 침체가 바닥을 쳤고
그리고 뭐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좀 ETF 딴이기 때문에 지수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하는 지수는 이제 CSI 지수입니다. 그래서 CSI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뭐 내수 소비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하시면 CSI 지수 중에서도 좀 대형주 위주 CSI 300 지수에 관심을 먼저 가지시고 실제로 이제 내수 회복이 일어나서 이 온기가 중소형주까지 퍼진다. 네. 그럴 때 이제 CSI 500 지수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이제 말씀은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귀주 모태주 같은 찐 소비주보다는 좀 네. 기술주 중에서 중국 내수의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아디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좀 내수 비중이 높은데 네.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71.5%, 알리바바는 한 68% 정도가 내수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아무래도 기술주 중에서 내수 비중이 높은 상품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ETF 단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제 글로벌엑스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중국 임의 소비자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 CHIQ라는 상품을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요 보유 종목으로는 비아디,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펀드대, 그리고 메이투안 등 중국 기술주 위주로 편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키움 차이나 내수 소비 탑 CSI 상품 같은 경우에도 좀 샤오미, 알리바바 네. 이런 중국 기술주들 기술주 등을 편입을 네. 하고 있어서 해당 상품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에서 내수 비중이 높은 상품을 좀 추천을 해주셨고 뭐 중국 임의 소비재 섹터에 투자하는 CHIQ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키움 차이나 내수 소비 탑 CSI 상품을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점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FAN 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에 주식 펀드에 한 달 새 3천억 원이 넘는 이 투자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유입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뭐 중국 기업 중에 현 시점에서 좀 매수하면 괜찮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ETF 애널리스트여서 개별 네. 종목을 언급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그렇겠네요. 한데요. 네. 네. 앞에서 언급드렸던 두 종목, 비아디나 알리바바 이 종목들이 좀 기술주 모멘텀 가져가면서 내수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제 중국 경기 회복될 때 조금 더 수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상품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나요? ETF 중에서 저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K-웹 상품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건 뭐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인터넷 테마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보유 종목을 보시면 알리바바나 텐센트 그리고 핀더더 요거는 이제 테무를 운용하는 기업인데 이런 중국 빅테크 기업들 보유하고 있어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상품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테마 ETF의 수익률도 이제 전체 ETF 가운데서 수익률 상위권에 줄줄이 이름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중국 증시를 이끌고 갈 첨단 산업 관련 ETF를 좀 하나씩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는 상품들은 이제 지수단에서도 있고 개별 테마단에서도 좀 있는데 사실 지수단에서 접근을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CSI 같은 경우에는 좀 내수 소비와 관련된 지수이고 이제 홍콩 기술주 비중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MSCI 차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MCHI 상품이 이제 해당 지수를 좀 추종을 하는 상품이고요. 뭐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메이투안 이런 종목들 다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텐센트랑 알리바바 두 종목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K-웹 상품도 굉장히 선호하는 상품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인터넷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고 이외에 트립닷컴과 같은 상품들
주식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아무래도 이제 항생테크 지수가 좀 올해 성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좀 항생테크를 추종하는 상품도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는 이제 KTEC라고 이 상품이 좀 항생테크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텐센트, 또 징둥닷컴, 알리바바, 샤오미 그리고 메이투안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터리픽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이 상품도 이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QQQ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본토 A주를 포함해서 이제 전반적인 기술주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네. 어쨌거나 뭐 전반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상품이랑 비슷합니다. 뭐 텐센트, 메이투안 그리고 핀더더, 바이두 이런 종목들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쇼폰 플랫폼 기업인 콰이쇼 등도 함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ETF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요. 중국 기술주 중심으로 편입이 돼 있는 CHIQ 구성 종목인데요. 뭐 비아디랑 알리바바 뭐 9%로 두 종목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흐름도 볼게요. 연초 흐름을 보니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네요. 굉장히 네.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MCHI도 보도록 할게요. MSCI 차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데 이것 역시도 뭐 텐센트랑 알리바바 두 종목의 편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MSCI 차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고요. 연초 흐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네요. 네. 굉장히 연초에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상품은 K웹인데요. CSI 중국 인터넷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알리바바랑 텐센트 역시나 가장 많이 보이고 있고 또 트립닷컴도 4.7%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초 흐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초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KTEC인데요. 항생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네요. 텐센트랑 징둥닷컴, 알리바바, 샤오미, 메이투안 같은 이런 기술주들을 대거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초 흐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꼭 중국 테마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뭐 대신증권 ETF 중에서 뭐 주목하고 계신 상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글로벌리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연초 이후에 좀 유럽들이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도 좀 투자해 보시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테마로 접근을 하실 때 2개 정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방산 테마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 섹터인데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관세 때문에 유럽 증시와 좀 더불어서 유럽 방산 기업들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정책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이런 하락이 조정이 왔을 때 좀 비중 확대하시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좀 안보 자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지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최소한 2배 정도는 이제 예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네. 좀 아무래도 국방 쪽으로 이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뭐 서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곳에 이제 방산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서 예산을 증액을 하면 사실 국내보다는 이제 해당 자금이 좀 자국의 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유럽 방산 기업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로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EUAD라는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고 네. 국내에서는 이제 플러스 자산 한화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이제 플러스 글로벌 방산 상품이 있는데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방산 기업과 그다음에 유럽 방산 기업을 모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원래 비중이 한 반반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좀 유럽 방산 기업들이 많이 오르면서 유럽의 비중이 한 70%, 80% 요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ETF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투자자분들께서 이 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또 한번 나와주셔서 좋은 상품들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ETF 박현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